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흔들리는 길잡이 부자사관학교 여운봉입니다. 제가 그동안 올린 영상들에 정말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답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보다 보니까 신기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거의 다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리즈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댓글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올라온 질문 5가지를 추려서요. 한 번에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은퇴를 앞두셨거나 또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하나 모르셨다가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내실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손해 안 보십니다. 자, 그럼 5위부터 하나씩 가볼게요. 미국 주식이랑 미국 ETF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이랑 또 ETF를 좀 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댓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 개별 주식이나 미국에 상장된 ETF는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고 팔아서 남긴 이익에서 25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이게 기본 공제죠. 그리고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 22%를 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작년에 미국 주식으로 여러분이 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250만 원은 세금이 없는 거죠. 나머지 450만 원에만 22%가 붙습니다. 그래서 내야 할 세금은 99만 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7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 직투의 장점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손익 통산이 된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 종목에서 300만 원을 벌었고 B 종목에서 100만 원을 잃었다. 그러면 200만 원만 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200만 원이면 기본공제 250만 원 안쪽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연말에 손해난 종목을요, 일부러 팔아서 이익하고 상계를 시켜서 세금을 줄이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단 이건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마지막 날에 파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음 해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절세 매도는요, 며칠 여유를 충분히 두고 하셔야 합니다. 둘째, 신고는 매년 5월에 한 번 합니다. 번거로울 것 같지만 걱정 마십시오. 요즘은 증권사들이 신고 대행을 거의 무료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찾아갈 필요 없고요. 앱에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은요, 받을 때 미국에서 15%를 미리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신고하실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미국 직투 세금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질문 4번째 4위입니다. 국내에 있는 미국 ETF랑 또 미국에서 직접 사는 ETF 뭐가 나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S&P 500인데요. 국내 걸 사야 하는지 아니면 미국 걸 사는 게 좋은지 핵심은 이겁니다. 두 개는요,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먼저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 코덱스 또 타이거에서 나온 미국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상품인데요. 이건 매매 차익과 분배금 이 2가지 모두에 대해서요, 15.4%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스피 200 같은 국내 주식형 ETF는 어떻습니까? 매매 차익은 비과세죠. 그리고 분배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습니다. 이게 크게 다른 점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번 돈은요, 다른 이자와 배당과 한 주머니에 합쳐집니다. 그래서 합쳐서 연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요.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세율이 최고 49.5%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 즉 서학개미들이 사는 SPY, SPY나 또 QQQ를요, 미국 시장에서 직접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5위에서 말씀드렸죠. 1년 차익에서 250만 원 빼고 넘는 금액에만 22%의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요, 세율이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본 돈은요, 딴 주머니로 계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국민연금을 받든 또 월급을 받든 그리고 예금으로부터 이자를 받든 보통 소득은요, 연말에 전부 한 주머니에 합쳐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합쳐진 금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 ETF를 팔아서 번 차액은요, 이 합산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이라고 해서요, 따로 떼어서 자기들끼리만 계산을 하는 구조죠. 어려운 말로 이것을 분류과세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5060 세대한테 왜 중요한가 하면 두 가지 폭탄을 피하게 해주거든요. 첫째,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잡히지 않습니다. 둘째, 은퇴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건강보험료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로 계신 분들 자격 박탈 걱정 없이요, 차액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딴 주머니는 매매 차익 얘기고요, 배당금은 직투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배당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직투의 진짜 힘은요,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 쪽에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투자 금액이 작고 자주 사고 파는 분, 국내 상장 ETF가 편합니다. 특히 ISA나 연금계좌에 담으면 방금 말씀드린 종합과세라든가 건보료 단점이 통째로 사라지니까요, 소액 장기 투자에는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반대로 절세계좌 한도를 넘는 목돈을 길게 묻어 두실 분, 그리고 이미 다른 금융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미국 직접 투자가요, 세금 측면에서 더 깔끔해집니다. 세 번째로 많은 질문인데요. ISA와 연금저축 IRP, 이 도대체 세 개 중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들 하시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 세 가지를 저는 절세 3대 계좌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연금저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라가 이자를 얹어주는 노후 적금입니다. 1년에 600만 원까지 넣으면요, 연말정산 때 넣은 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으신 분은 16.5% 돌려받고요, 소득이 많은 분은 13.2%를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600만 원을 넣게 되면 많게는 99만 원이 내 통장에 그냥 꽂히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은행 이자 예금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런데 이 상품은 넣기만 하면 16.5%를 확정으로 돌려받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돌려받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상품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기에 IRP라고 하는 계좌를 하나 더 추가로 만들면요, 두 계좌를 합쳐서 900만 원까지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금저축에 600만 원 넣고요,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넣죠. 이렇게 나눠서 채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이렇게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얼마냐 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말하자면 13월에 월급, 보너스 한 달치가 매년 따박따박 들어오는 셈이죠. 이거 안 하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노후 준비하면서 보너스까지 받는 거, 이거 연금저축과 IRP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ISA인데요. 이 계좌 별명이 바로 만능통장인데요. 왜 만능인가 하면 계좌 안에서 예금도 넣고 또 펀드도 넣고 또 ETF도 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이 불안하다 싶으면 예금에 두고요, 또 기회다 싶으면 ETF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구니 하나 안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가 있고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금 측면인데요. 여기에서 난 수익은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그리고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예금 이자나 배당 받으면 어떻습니까? 15.4% 세금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ISA 안에서는요, 그게 0원입니다. 그리고 그 한도를 넘는 수익이 나도요, 9.9%만 뗍니다. 일반 세율 15.4%랑 비교하면 거의 반값 세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연금저축 IRP, ISA 이 셋 중에서 뭐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느냐, 그 순서를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면서 당장 세금 돌려받는 게 급하다 그러면 연금저축하고요, IRP를 먼저 채우십시오. 매년 환급이라고 하는 확정 보너스가 나오기 때문이죠. 대신 기억하십시오. 이 돈은 55세까지 묶이는 돈입니다. 반대로 목돈을 좀 더 내가 자유롭게 굴리고 싶다, 그리고 중간에 쓸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러신 분들은 ISA를 함께 가져가십시오. ISA는 3년만 지나면 언제든 여러분들이 페널티 없이 꺼낼 수가 있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묶여도 좋으니 보너스를 받겠다. 그러면 연금계좌를 먼저 하시고요, 세금은 아끼면서 돈은 자유롭게 쓰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ISA를 함께 굴리십시오. 이 두 가지 바퀴로 굴리시면 노후 준비의 절반은 이미 끝난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ISA를 3년 채우고 만기가 됐다 그러면 그 돈은 그냥 찾지 마십시오. 반드시 연금계좌로 옮기시면 국가에서는 선물을 하나 더 줍니다.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 인정해 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1년에 900만 원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ISA 만기 자금을 3천만 원만 옮기면 그 해에는요, 한도가 300만 원이 더 추가로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 때 최대 49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추가로 또 돌려받는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ISA에서 3년 동안 세금 없이 굴리고 만기 때 연금계좌로 옮기면 환급을 한 번 더 받는 겁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노후연금으로 쌓이는 거고요. 이렇게 돈이 한 바퀴 돌 때마다 혜택이 따라붙는 겁니다. 이게 바로 ISA와 연금계좌를 연결하는 아는 사람만 조용히 챙겨가는 절세 코스입니다. 다음은요, 댓글 질문 2위입니다. 연금 받을 때 세금 폭탄 맞는다는데 진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질문에 가슴 철렁하신 분들 정말 계실 겁니다. 평생 아껴서 모은 연금인데 폭탄이라고 하니 놀라운 거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딱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 숫자는요, 1년에 1,5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처럼 내가 따로 부어서 만든 것을 우리가 사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1년에 받는 돈이 1,500만 원 이하면 세금은 아주 조금만 뗍니다.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만 뗍니다. 따라서 한 달에 125만 원씩만 받아도 세금은 거의 티가 나지 않는 수준이 되는 거죠. 문제는요, 이 선을 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 게 아닙니다. 단 1만 원이라도 넘게 되면 그해 여러분이 받은 사적연금 전액이요,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셔야 해요. 제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연 1,500만 원 받으면 세금이 약 82만 원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추가된 1,600만 원을 받게 되면 최소 264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 더 받으려다가 세금이 180만 원 넘게 불어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세금 폭탄의 정체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은요, 간단합니다. 한 해에 몰아받지 마십시오. 받는 기간은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1,500만 원 안쪽으로 맞추는 거죠. 한 해에 2천만 원씩 10년 받을 것을요, 1,400만 원씩 15년으로 늘리면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연금은요, 모으는 것만 실력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 또 얼마씩 빼느냐, 이 인출 전략이 진짜 실력이죠. 자, 이제 대망의 1위 질문입니다. 금융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은퇴하신 분들 또는 배우자나 자녀 직장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계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내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어느 날 갑자기 깨질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까지 다 합쳐서 여러분들의 1년 소득이요,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그대로 박탈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자동으로 바뀌면서요, 평균 월 10만 원 안팎, 또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수십만 원씩 보험료가 새로 나옵니다. 더군다나 통보도 없이 고지서가 먼저 날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조심하실 게요, 금융소득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1년에 1,000만 원, 이 선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넘은 금액만이 아니라요, 금융소득 전액이 소득으로 잡혀서 2천만 원 기준에 합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을 1,100만 원을 받게 되면 100만 원이 아니라 1,100만 원이 통째로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유에서 말씀드린 거죠. 일반 계좌에 배당 중 ETF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 배당이 쌓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요,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아내느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부부가 계좌를 나누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만 몰리면요, 기준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나누면 1인당 소득이 내려가거든요. 둘째, 퇴직하셨다면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알아보십시오. 퇴직 후 최대 3년간은요,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가 있거든요. 단 주의할 사항은 지역가입자 첫 번째 고지서를 받고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이미 피부양자 자격 탈락 통보를 받으신 분 너무 걱정 마십시오. 탈락자 보험료를요, 첫 해 80%까지 깎아주는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올해 2026년 8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연장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근본 처방은 하나입니다. 배당 나오는 자산은 ISA나 연금 계좌 안으로 옮기십시오. 그 안에서 받는 배당은요, 애초에 이 합산 자체에 잡히지 않습니다.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1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노후 생활비를 좌우하게 되죠. 자, 오늘 구독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5가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 5줄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본전 뽑으신 겁니다. 5위입니다. 미국 주식 직접 투자는 1년 차익에서 250만 원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22% 세금 냅니다. 내 연금, 내 이자와는 절대 섞이지 않는 딴 주머니인 거죠. 4위. 같은 미국 지수라도 국내 상장 ETF로 사느냐 또 미국에서 직접 사느냐에 따라서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상품이 나한테 맞는지 이제 정하셔야 하는 거죠. 3위. 절세 3대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그리고 ISA. 세금 환급이 급하시면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운용하시고요. 또 돈을 자유롭게 굴리고 싶으시면 ISA 계좌를 함께 운용하십시오. 2위 질문입니다. 연금은 모으는 것보다 빼는 게 진짜 실력이죠. 사적연금은 연간 1,500만 원 안쪽으로 나눠서 받으십시오. 단 10,000원이라도 넘게 되면 전액에 세금이 확 붙습니다. 그리고 1위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요, 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특히 이자 배당으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그 전액이 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에요. 이 두 개의 숫자만큼은 철저하게 메모해 두시고 관리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제가 새로 올리는 영상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자산 길잡이 여운봉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